누가 왜 이런 걸 갖다가 승인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골탕을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수익률이 안 나더라고요. 2배 더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2배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전체 시장까지도 다 흔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또 흔들리고 맙니까? 아니죠. 미국에 또 영향을 줘가지고 마이크론 주가를 흔들고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흔들립니다. 안 그래도 민감한 나라에 레버리지 ETF라는 게 괴물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더 이 변동성을 지금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여러분들도 머리 아프시죠? 저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도 머리가 아프겠습니다만은 펀드 매니저들도 머리가 아픕니다. 왜? 변동성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시장에 상품은 나와 있잖아요. 누가 왜 이런 걸 갖다가 승인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골탕을 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결자 해지 차원에서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시장에 상당히 이 문제화가 돼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어쨌든 상품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이제 성적을 좀 봐야 되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수익률이 한 4% 지난 주말 기준입니다. 4% 정도 이제 오른 거로 나왔는데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게 수익률이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레버리지 ETF인데요. 레버리지라는 게 뭡니까? 보통주 가격의 2배 올라간다고 올라갈 거라고 설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동성이 크면은 이게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이 수익률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건데 또 인버스 2X라고 하면 인버스라는 게 거꾸로라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2X 그러니까 2배 더 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2배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로 거래 초반보다 지금 떨어져 가지고 내려가는 거는 더 많이 내려가고 올라가라고 만들어놓은 레버리지 ETF는 올라가지는 않고 보통주보다도 안 올라가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무슨 상품이라고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그런 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장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고 있다. 그리고 안 좋은 쪽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꼬리인 거거든요. 근데 꼬리가 지금 몸통을 흔들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흔드는데 그럼 그것만 흔들립니까? 이들의 시가총액이 55%가 지금 이제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전체 시장까지도 다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또 흔들리고 맙니까? 아니죠. 미국에 또 영향을 줘가지고 마이크론 주가를 흔들고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뉴스가 나오냐? 한국의 시장이 흔들려서 우리 시장이 빠졌다. 이런 이제 코멘트들이 급기야는 월스트리트에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국면까지 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지금 상품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시달리고 있다. 시장한테도 안 좋다라는 겁니다. 왜 시장한테 안 좋냐? 우리 시장한테 해외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은 민감도가 안 그래도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MSCI 이머징 마켓에 여러 이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3위권, 4위권 지금 왔다 갔다 이제 지난 1년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베타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민감합니다. 수출 의존적 소규모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민감한데 올라갈 때도 다이내믹 코리아, 내려갈 때도 다이내믹입니다. 그래서 민감했는데 안 그래도 민감한 나라에 이런 레버리지 ETF라는 게 괴물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더 이 변동성을 지금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30년, 40년 이렇게 계신 분들도 보지 못했던 지금 변동성이 시장에서 지금 상당히 심해져 가지고 많은 이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 심각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일단 뭐 증거금을 뭐 40%까지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거금 없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아이고 하지 덜하는 그런 상품을 갖다 왜 만들었습니까? 저는 차라리 좀 내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내릴 수 없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제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해야지 우리의 변동성 그리고 우리의 주가 재평가, 시장 재평가가 꾸준히 잘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은 한 55% 내외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러면 영업이익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영업이익 비중은 훨씬 더 큽니다. 영업이익 비중은 26년에 양사가 거의 67%, 8% 여기를 이제 넘나들고 있는데
27년은 그 비중이 더 커집니다. 70%를 넘어서 이제는 71% 내외를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상치를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사만 있습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뭐 삼성전자 우선주도 있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이들 주식도 있고요. SK스퀘어, SK 주식회사, SK 지주사죠. 그런 회사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회사들의 시총 비중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65%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에 달하는 이런 많은 이제 주식들이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연동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익입니다. 이익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데 코스피의 이익이 올라가는 거에 거의 95% 이상을 이 두 개의 회사가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이 두 개 회사밖에 볼 게 없는 겁니다. 이익이 뭐 다른 이제 이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이익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올리는 폭이 거의 미미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 뭐 왕창 올리는 게 이런 반도체 투톱에서 이제 끌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3분기에 들어가면서 2분기의 잠정 실적에 대한 이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회사 중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이익 추정치를 더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염두하시면 주가가 많이 이제 잘 보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SK 하이닉스는 주가도 먼저 달렸어. 그리고 그 목표가 대비해서 그 괴리율도 40% 중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익 추정치도 많이 올리고 목표 주가도 괴리율이 60% 중반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지금부터는 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이제 유의점을 이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쭉 올라갈 때는 그런 것들도 면면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고 있는 이제 우리 시장입니다.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 대비 뭐 그걸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반 정도까지 그리고 주가로 절대 주가로 보면 직전 고점들 형성됐던 데까지는 뭐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따라가 줘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 뒤로 어떻게 될 거냐? 27년 넘어가서 28년 어떻게 될 거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그 표를 보시면요. 삼성전자는 28년에 가서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아니고 약간 마이너스 나는 이런 느낌으로 돼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그냥 눕습니다. 눕는다는 얘기는 이제 이익이 크게 위로도 밑으로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거의 이제 가치주 같은 이런 느낌으로 간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장주 느낌으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게 이익이 고도화되고 이게 구조화돼서 쭉 가는 이런 느낌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의 가치주의 밸류에이션으로 다시 시장에서는 평가하기 시작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익의 뭐 연도별 아니면 구조 이거를 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